안녕하세요. 예, 너무나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예, 많이 지치니까 여러분들 식사도 잘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서 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헬라어 문법 다루고자 하는 그 파트는 형용사와 관사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형용사를 먼저 이제 다룰 텐데요. 그나마 이제 좀 오늘 그나마 수월한 게 이 형용사가 결국 이제 명사와 연결이 돼서 명사에서 다뤘던 이제 그 어미의 변화를 그대로 형용사도 취하기 때문에 명사 파트를 잘 이제 좀 떠올리시면 형용사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좀 이렇게 숙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역시 어미가 변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다 동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다 형용사도 그렇고 이제 또 이따가 다루게 될 이제 관사도 다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가 이제 변하는데 어미가 변하는 그 기준이 뭐냐?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명사와 마찬가지로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이제 어미가 형용사의 어미가 같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보면 명사를 이제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굿보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라고 하는 그 명사, 소년이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 나온 형용사, 굿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고 그리고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소년인데 어떠한 소년이냐? 착한 소년이다. 착한 소년, 뭐 좋은 소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사의 좀 의미를 좀 더 형용사는 이제 확장해주는, 더 보충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형용사 자체가 이제 서술어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볼 텐데 형용사의 용법이 있어요. 형용사의 이제 용법 가운데 이렇게 서술어 역할을 하는 이제 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는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는 이제 형용사 본연의 역할이죠.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하지만 이제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명사 뒤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boy is good이라고 이렇게 하면 소년은 착하다. 소년은 뭐 훌륭하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good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결국은 착하다, 훌륭하다, 뭐뭐하다,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 이거는 뒤에서 형용사의 이제 용법에 대해서 다룰 때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도 이제 어미가 변화하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의 어미 변화의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어미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역격, 목적격, 혹격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어미가 변화하는 이제 그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남성일 때에 어미 변화는 어떤 패턴을 따르느냐? 오미크론 패턴, 명사 나눌 때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제2 변화에서 남성 명사에서 오미크론 패턴을 보이는 명사를 다뤘잖아요. 예, 그때 그 명사의 제2 변화의 오미크론 패턴을 보이는 명사의 어미 변화를 그대로 형용사가 어미 변화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주격, 수격, 역격, 목적격, 혹격 이게 이제 그 순서상으로 보시면 오스, 우, 오, 온, 에라고 하는 어미 변화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수도 마찬가지겠죠. 단수도 똑같고 복수도 마찬가지로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이렇게 이러한 이제 패턴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일 때는 어떠한 어미 변화를 따르느냐 형용사일 때 남성일 때는 이제 명사 제2 변화 오미크론 패턴을 보이는 어미의 변화를 따른다면 여성일 때는 명사 제1 변화 명사 제1 변화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었죠. 알파 패턴과 에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에타 패턴을 따르는 명사의 어미 변화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 n, 여기서 주격과 후격이 똑같고요. 그리고 복수에서도 보시면 I, un, ice, as, I 마찬가지로 복수에서도 주격과 후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 그 명사 시간 때 이미 이제 동일한 어미 변화를 우리가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형용사는 이제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성을 보겠습니다. 중성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명사 제2 변화 오미크론 패턴을 보이는 중성 이제 어미 변화를 따르는데요. 보시면 이제 온, 우, 오, 온. 그리고 복수일 때도 온, 오이스. 그 명사의 제1 변화, 제2 변화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용사의 어미 변화를 따른다, 취한다.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변한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리고 또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각각의 격에 따라서 그래서 성, 수, 격에 따라서 이렇게 형용사의 어미가 변하고 각각 명사의 오미크론 패턴, 에타 패턴, 또 중성명사의 오미크론 패턴의 그러한 이제 그 어형의 변화를 동일하게 취한다. 명사의 부분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보시면 형용사에서 유의해야 할 상황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용사는 마찬가지로 명사와 마찬가지로 성과 수와 격을 일치시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성과 수와 격을 일치시키냐? 당연히 명사의 성, 수, 격과 일치시켜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와 같이 쓰이잖아요. 꾸며주는 역할, 수식해주는 역할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쓰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아가소스, 로고스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많이 다뤘으니까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명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스의 어미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인데 남성이고 단수이며 주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 남성, 단수, 주격이고 당연히 주격이니까 해석은 말씀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로고스라고 하는 이 명사 앞에 아가소스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가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는 선한, 착한이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성과 수와 기업을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일치를 시켜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성이 뭐예요? 이 로고스 남성이죠. 그리고 수는 단수고
격은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성과 수와 격을 명사와 일치시켜야 되니까 남성이 와야 되고 단수가 와야 되고 주격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 명사에서 남성일 때 주격일 때 뭐예요? 오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가소스라고 해서 오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소스 로고스는 결국은 선한 말씀이 착한 말씀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죠.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는 로고스가 아니라 이번에서는 로구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은 이 우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격을 취하죠? 소유격이죠. 남성, 단수, 소유격, 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라고 해석이 되고, 당연히 이 로구가 소유격이니까 앞에 나온 이 단어도 형용사도 소유격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단수 소유격으로 일치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로고스에서는 아가소스였지만 마찬가지로 아가소스가 아니라 아가수가 되는 거죠. 아가수 우라고 하는 이제 어미 변화를 동일하게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해석은 독일이에요. 형용사는 선한 그래서 선한 말씀의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로곤이 붙었습니다. 로곤 오는 어떠한 어미 변화입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복수 소유격이죠. 복수 소유격 남성 복수 소유격이니까 말씀들의라고 해석이 되겠죠. 말씀들이. 그러니까 앞에 나온 형용사도 남성 복수 소유격이 와야 돼서 동일하게 어미를 취한다. 그래서 아가손 운이 와서 아가손 로곤 뜻은 동일하죠. 형용사는 선한 말씀들이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이 주애라고 하는 이 명사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애는 에타 패턴이죠. 그러니까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여성 명사고 어미가 애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수겠죠. 여성 단수 주격.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이 그 앞에서 이 생명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시 여성 단수 주격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똑같이 애가 와야 되죠. 에타가. 그래서 아가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아가스까지가 어근인 거예요. 어근이고 뒤에 나온 오스, 우, 온, 에 이게 이제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애의 이 단어가 여성 단수 주격이니까 아가세가 돼서 여성 단수 주격으로 일치를 시켜서 선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이해를 여러분들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한 거고 이제 핵심은 뭐냐? 형용사는 어디에 성과 수와 격을 일치시켜라?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과 수와 격과 일치시켜라.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의 어미 변화가 명사의 어미 변화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용법이 있는데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용사에서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크게 보시면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고유의 본연의 용법을 가리켜서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명칭을 붙이고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부분은 이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의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 형용사 앞에 뭐가 온다? 관사가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관사, 호라고 하는 이 관사가 붙는데, 이제 관사 부분에서도 또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특이한 거는 또 이 관사, 형용사 앞에 붙는 관사도 성과 수와 기억을 일치시켜야 한다. 예. 형용사가 명사의 성과 수와 기억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처럼 형용사 앞에 붙은 이 관사도 역시 명사의 성과 수와 기억을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 붙는 형용사, 형용사 앞에 붙는 관사는 모두 명사의 성과 수와 기억과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명사를 봐야겠죠. 순서가 그죠? 예, 명사를 기준으로 성과 수와 기억이 기준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를 보면 남성이고 단수고 주격입니다. 말씀은이죠. 그러니까 앞에 꾸며주는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형용사도 남성, 단수, 주격이 와야 돼요. 아까 아가소스가 선한이라는 거 하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선한 말씀이 근데 아가소스, 로고스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아가소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아가소스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이렇게 관사가 온다. 근데 관사도 역시 명사의 성과 수와 기억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호라고 하는 관사도 역시 남성이고 단수고 주격 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 아가소스, 로고스. 그래서 관사는 특별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은이라고 동일하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에서의 용법을 보시면 꾸며주는 역할,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 말고도 형용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서술적 용법입니다. 대부분 형용사 앞에는 관사가 쓰이지 않는다. 한정적 용법일 때는 대부분 관사가 붙지만 서술적 용법, 서술어 역할로서 형용사가 쓰이면 대부분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다. 그러니까 관사의 유무를 보고 이 형용사는 이제 수식해주는 역할, 한정적 용법이구나. 이거 단순히 그냥 서술어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아가소스, 로고스. 그래서 아까 이거와 다른 부분은 아가소스에 호가 있느냐, 호가 없느냐가 차이인 거죠. 근데 한 가지 해석은 이 아가소스, 로고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서술적 한정적 용법처럼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해서 그냥 선한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앞에 관사가 없잖아요. 형용사에.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단순하게 꾸며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 자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겠죠. 그죠?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말씀이 어떻다? 선하다. 이렇게 이 자체가 서술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처럼 이 아가소스가 명사 뒤에 와서 서술 역할을 한다 이게 아니라 위치는 변함이 없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위치한다. 헬라에서는. 근데 다만 이렇게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명사를 꾸며주느냐 아니면 이 자체로서 서술어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선한이지만 여기서는 선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용법을 보시면 이 형용사가 명사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이 형용사 자체가 명사화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형용사 자체가 명사처럼 사용이 되니까 형용사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죠? 명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통 형용사에는 그 다음에 명사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 형용사 자체가 명사화돼서 명사처럼 쓰이고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독립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대부분 관사가 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사가 어떤 관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관사도 결국은 성과 수와 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사가 어떤 관사냐에 따라서 어떤 성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독립적 용법일 때 명사화된 형용사의 그 뜻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가소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앞에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어요. 따로 어떤 명사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아가소스는 당연히 형용사면서 오스라고 하는 어미를 취하기 때문에 남성이고 단수고 주격이겠죠. 그래서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 여기서도 보듯이 선한 한정적 용법일 때 선한, 소설적 용법일 때 선하다 뭐 이렇게 쓰이죠. 근데 이 자체가 이 형용사 안에 명사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앞에 나온 호가 어떠한 관사입니까? 남성 관사잖아요. 그죠? 남성 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선한 남자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한 남자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남성 명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호라고 하는 남성 관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호 아가소스라고 하면 오스 남성 단수 주격이네. 남성 관사가 붙었네. 이거는 명사처럼 쓰이는 독립적 용법이구나. 그래서 선한 남자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가세 이 애가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성 단수 여성 명사 여성 어미죠. 그죠? 그리고 단수 주격이에요. 아가세.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관사도 성가수와 격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여성 단수 주격 관사가 와야 돼요. 이게 바로 해입니다. 해. 그래서 해 아가세 하면 해석으로는 선한 여자는 좋은 여자는 이라고 이렇게 여자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한마디로 포함이 되는 거죠. 형용사 이 의미 안에. 그리고 아가손이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를 보면 온이라고 하는 이제 중성 어미가 붙었어요. 중성이면서 단수고 주격 어미죠. 아가손. 그러니까 앞에 나온 관사도 성가수와 격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중성 관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중성 관사이면서 단수이면서 주격이 와야 됩니다. 이게 토예요. 토. 그래서 토 아가손 하면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느냐. 선한 것이 선한 것은 라고 하면서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 안에 중성 관사와 그다음에 이 형용사 공식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 안에 의미가 명사의 의미가 같이 쓰인다. 그래서 대부분 관사가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 아가소스 위에이. 여기 보시면 위에이라고 하는 단어 먼저 한번 문법을 분해해 볼까요? 여러분 위에이 어디서 많이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어 문법을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다루었던 문법 파트가 바로 동사 파트였잖아요. 그래서 동사 파트 하면서 예시로 드렸던 동사 단어가 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단어였어요. 푼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에서의 어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그리고 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어휘가 변한다. 그래서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의 순서로서
동사의 어미 변화를 보시면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때, 우시 또는 우심이 온다고 했죠. 예,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라고 하는 어근과 A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어요. 위A. 그래서 이 A는 그러면 단수 3인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이면서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우리가 동사 할 때. 그죠? 그리고 이제 디퍼런트 동사 부분을 이제 했었죠. 예.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VA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푼다. 예. 그는 푼다라고 해석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호 아가소스. 호 아가소스. 아까 앞에 호 아가소스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죠? 독립적 용법으로서 선한 남자는 좋은 남자는 로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호 아가소스 VA. 예. 그러니까 여기서 VA 자체에 숨어 있는 주어 그가가 결국은 호 아가소스에서의 예, 남자 선한 남자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호 아가소스 VA라고 하면 선한 남자가 푼다. 예, 좋은 남자가 푼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오랜만에 이제 동사가 나오니까 여러분 좀 당황하셨겠지만 예, 계속해서 이제 그 기존에 처음에 배웠던 문법을 이제 숙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셔야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형용사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 어떠한 이제 어미 변화가 어떻게 어미가 변하느냐, 그리고 형용사에서 이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 예, 명사가 기준이 돼서 명사의 성과 수와 기억을 일치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명사의 어미 변화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형용사에서도 세 가지 이제 용법이 각각 다르게 쓰인다. 그래서 이제 관사의 이제 유무, 예, 관사가 쓰이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제 용법이 더 달라지기도 하고 또 형용사가 거의 대부분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패턴이지만 명사 없이 이제 관사와 함께 형용사가 쓰일 때는 그 자체가 이제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형용사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형용사 부분은 한 요 정도까지만 숙지를 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뤄야 할 문법은 이제 관사를 배워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형사와 관사 부분을 다룰 때 같이 나왔던 문법이 관사였잖아요. 관사도 이제 형사 앞에 쓰이면서 명사의 성가수와 기억을 같이 일치시켜야 되니까 관사의 어미 변화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관사의 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어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관사가 어디 앞에 사용되는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명사 앞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예, 명사 앞에 사용한다. 만약에 명사 앞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다시 말해서 순서가 아니라 형용사, 명사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으면 관사는 예, 명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앞으로 간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위치가 이제 이런 순서인 거죠. 원칙은 관사는 명사 앞에 쓰이지만 예, 명사 앞에 형용사가 위치해 있으면서 명사를 수식해주면 관사는 형용사 앞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관사 역시 예, 명사의 성과 수와 격과 일치시킨다. 항상 기준은 명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도 명사의 성과 수와 격을 일치시키고 관사 역시 명사의 성과 수와 격과 일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떠한 사물을 이렇게 특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죠? 예, 특정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이제 관사가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부정관사, 어나 on으로 쓰이는 부정관사가 있고, 그리고 더인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관사 어나 on은 일반적인 어떤 특별한 어떠한 그런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제 그라고 하는 대부분 그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라고 해석하면서 어떤 명사를 특정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할 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헬라어에서 관사도 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근데 다만 차이점은 영어와 차이점은 헬라어에는 부정관사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처럼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구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헬라어는 부정관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쓰이는 관사는 영어에서의 정관사, 더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산물을 특정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런 정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갓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이렇게 가드가 갓이 소문자 지로 쓰이기도 하고 대문자 지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이렇게 대문자 지로 쓰인 가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자 지로 쓰이면 유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잡다한 모든 신들을 총칭해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데오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데오스 이렇게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마치 데오스 우리 관사 없이 데오스라고 쓰이면 영어에서 하나님을 소문자 지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특정하기 위해서는 많고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이름이 원래는 신이 아니죠. 하지만 신이라고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허다한 잡신들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특정할 때는 이렇게 테오스라고 하는 명사 앞에 호라고 하는 관사가 쓰인다. 그래서 호 테오스라고 해야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로고스라고 그냥 쓰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흔한 말들, 그냥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특정해주기 위해서는 홀로고스라고 이렇게 쓰여야지 특정된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흔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관사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관사의 이제 어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사도 어미 변화가 결국은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격,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남성일 때 아까 이제 명사의 어미 변화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니까 똑같아요. 온, 에. 그다음에 복수도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여성 명사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에스,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중성도 온, 오, 온, 온, 오이스,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명사의 어미 변화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 관사의 어미 변화는 자 한번 볼게요. 주격일 때 단수 주격일 때 남성일 때는 호예요. 호. 그리고 여성 단수 주격일 때는 해.
예, 그리고 중성 단수 주격일 때는 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남성일 때는 호, 여성일 때는 해, 중성일 때는 토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렇게 빨간 걸 태그로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여기 팁을 보시면 자, 관사의 어미 변화에서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형용사의 어미 변화는 예, 요게 보시면 어미 변화, 명사의 어미 변화에 뭐만 붙었어요? 예, 타오만 붙이면 관사의 어미 변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타오를 붙이면 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결국은 이제 명사의 어미 변화, 형용사의 어미 변화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주격일 때, 단수 주격일 때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이렇게 호, 해, 토 이렇게 되지만 소유격, 역격, 목적격일 때는 명사나 형용사의 어미 변화에 타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 토, 톤, 테스, 테, 텐, 투, 토, 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복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온, 오이스, 우스에 타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톤, 토이스, 투스. 그 다음에 톤, 타이스, 타스. 톤, 토이스, 타.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변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성일 때 한번 볼게요. 중성일 때 주격과 목적격이 같다라는 것이죠. 중성일 때 주격, 토, 목적격일 때 토. 또 복수일 때도 보시면 주격일 때 타, 목적격일 때 타.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암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암기를 그냥 막 하기보다는 암기를 할 때 그 원리를 알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간사 뭐 호, 투, 토, 톤 그다음에 호이구나. 그렇죠? 오이가 아니라 호이 이것도 하이. 하이는 감기식이죠. 그죠? 호이, 하이. 그래서 이렇게 호이, 톤, 토이스, 투스, 하이, 톤, 타이스, 타스 이렇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명사나 형용사의 어미 변화를 아니까 여기에다가 소유격일 때, 역격일 때, 목적격일 때는 이렇게 타어만 붙이면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숙지를 하면 이제 더 수월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사의 어미 변화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관사 부분에 있어서 연습 문제를 한번 수록을 해봤어요. 1페이지 분량되는 연습 문제를 이제 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이제 풀어보긴 하겠지만 오늘 배우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숙지를 하시면서 이 연습 문제 내드리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연습 문제를 통해서 내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숙지하는 게 좀 더 많이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숙제를 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까 하다가 어차피 이제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예시와 같이 다음 명사들에 적합한 관사를 넣으시오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에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관사가 쓰이냐라는 거예요. 로고스, 이 관사도 명사의 성과 수와 격과 일치시켜야 되죠. 그래서 먼저 명사를 봐야 됩니다. 이 명사가 어떻게 쓰였냐.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명사인데 남성이죠. 오스니까. 그리고 단수면서 주격이에요. 남성 단수 주격.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남성 단수 주격이 어떤 관사예요? 호죠. 그래서 호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전혀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제가 이제 명사 할 때
이렇게 그 뒷장에 맨 마지막 장에 명사 제1변화, 제2변화, 제3변화 할 때 그때 맨 마지막 장에 명사 단어를 정리해 드렸어요. 예.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다가 했어요. 그래서 예, 뜻을 이제 이렇게 그 단어 파트 명사 다루실 때 정리해 드린 그 명사 단어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1번. 예, 퀴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어떤 관사가 쓰이느냐라는 거죠. 예, 퀴리오의 이제 원래 단어를 알아야겠죠. 퀴리오스. 예,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명사 퀴리오스. 근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제 이 명사에 보니까 퀴리오가 붙었어요. 오. 그럼 여러분 이 오라고 하는 예, 이웃하 하기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역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남성이면서 단수면서 역격이에요. 남성 단수 역격. 예, 그러니까 앞에 나온 관사도 남성 단수 역격인 토가 쓰여야 되죠. 토, 퀴리오. 2번 보겠습니다. 예, 둘로스. 예, 종. 노예라고 하는 단어예요. 둘로스. 근데 여기 무슨 오스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남성 단수 주격 둘로스. 그러니까 뭐예요? 호 둘로스. 3번입니다. 케팔레가 원래의 뜻이에요. 케팔레라고 하는 거는 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케팔레. 네, 아스가 쓰였잖아요. 아스. 그러니까 목적격이에요. 여성, 복수, 목적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이제 잘 헷갈리시면 그 어미 있잖아요. 명사 어미, 이제 형용사 어미 나오는 그 프린트물 옆에다가 딱 놓으시고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참고해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숙지가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스가 붙었기 때문에 케팔라스 여성 복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사도 여성 복수 목적격인 타스가 와야겠어. 타스 케팔라스. 그다음에 히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아들인데 휘오스죠. 휘오스. 근데 오이가 붙었어요. 오이. 그러니까 복수죠. 남성 복수 격은 주격이겠죠. 그러니까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 관사도 호이가 와야겠죠. 호이 휘오스. 아니 호이 휘오이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네,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오스 대신 우가 왔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이겠죠. 남성 단수 소유격. 남성 단수 소유격의 관사가 와야 되니까 투가 오겠죠. 투 세우. 6번 보겠습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르디아. 여성 명사인데 알파 패턴이죠. 여성이면서 단수면서 주격인 알파 패턴을 보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성 단수 주격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해가 보이죠. 카르디아. 그 다음에 파이디아 보겠습니다. 파이디아의 원래 이제 원뜻은 파이디온. 여러분들 많이 파이디온은 많이 이제 들어보신 헬라 단어잖아요. 파이디온. 작은 아이, 소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아마 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파이디온에서 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중성인데, 복수면서 주격이겠죠. 중성, 복수, 주격. 그러니까 관사가 타가 오죠. 파이디아. 로곤입니다. 로곤. 온이니까 뭐예요? 온. 목적격이겠죠. 목적격. 그죠? 남성, 단수, 목적격. 그러니까 당연히 관사도 남성, 단수, 목적격이 로곤. 9번 보겠습니다.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크논, 온이니까 중성이면서 단수, 주격. 그래서 테크논. 그 다음에 다이모니우스의 원뜻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이모니온 예, 마귀예요 마귀 다이모니온. 근데 오이스가 왔잖아요 오이스 예, 오이스 그러니까 격으로는 역격이겠죠. 그래서 중성 단어인데 중성 복수 역격 그래서 관사도 중성 복수 역격인 토이스 예, 토이스 다이모니오스 이렇게 사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프리즘을 옆에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예시와 같이 이렇게 관사가 명사와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틀리다면 네, 정확한 관사를 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폰에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폰에.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에, 이웃 하기가 붙으면서 서컴플렉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격이에요. 역격. 여성 단수 역격. 근데 앞에 쓰인 해가 여성 단수 역격이 아니라 이건 여성 단수 주격 관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관사가 와야 되느냐? 여성 단수 역격인 태가 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명사를 보면 예,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르디아 예, 아가 왔어요. 어미가 그러니까 여성 단수 주격이죠. 여성 단수 주격인데 앞에 관사가 해가 왔어요. 예, 맞죠? 예,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피아 지혜죠 지혜 소피아 근데 아스가 왔습니다. 아스 여성 단수 소유격 아스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사도 여성 단수 소유격인 타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타스 소피아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디카이오스네스 예, 의예요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의인데 여기 보시면 S가 왔어요. S. 이건 뭐예요? S. 여성 단수 소유격이 되죠? 소유격? S니까. 그죠? 예. S. 여성 단수 소유격. 그러면 타스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되죠? 테스가 와야 되죠. 테스. 예. 그리고 이건 틀렸다. 그래서 정확한 관사는 테스가 맞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 원래 이제 원형은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시케. 근데 푸시케에서 아스가 쓰였어요. 아스. 그러면 여성 단수 소유격이 되겠죠. 그러면 테스가 아니라 똑같이 타스가 되겠죠. 그럼 5번 보겠습니다. 5번. 카르디아, 마음이죠, 마음. 예, 마음인데, 아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여성 복수 목적격으로, 쓰이면,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성 단수 소유격으로 봐야 되느냐, 여성 복수 목적격으로 봐야 되느냐. 아스가 왔으니까. 아스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 단수 소유격으로 보면 이 관사가 테스가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성 복수 목적격으로 보면 타스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근데 헷갈리니까 그냥 이거 어미에 맞춰서 여성 복수 목적격으로 봐서 타스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좀 여지가 있지만 예, 좀 그냥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예, 타스, 카르디아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예, 이
에이레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근데 온이 왔어요. 온이 왔으니까 소유격이겠죠. 여성 복수 소유격. 그러니까 텐이 아니라 톤이 되겠죠. 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 나온 이 어미에 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톤 그렇죠. 톤 에이레논. 7번 보겠습니다.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레세이아. 예. 이거는 여성 단수 알파의 이웃 하기가 없었으니까 역격이겠죠. 역격. 역격이니까 여성 단수 주격 관사가 아닌 역격이 와야 되니까 태가 와야겠죠. 태 알레세이아. 8번 보겠습니다. 8번 케팔레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뜻인데 케팔레. 여기 보시면 에 이오타 하기가 붙으면 서프플렉스가 붙었어요. 이건 역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성 단수 역격. 그러니까 관사도 여성 단수 역격 관사가 붙었어요. 태. 맞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카라. 카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파 이오타 하기에 서컴플렉스 이게 뭐예요? 역격이죠. 그러니까 여성 단수 역격이니까 태 맞게 쓰였네요. 맞게 쓰였고 10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카르디암. 카르디아가 마음이라 했죠. 계속 나오죠. 카르디아. 카르디아가 마음인데 이렇게 안이 붙었어요. 카르디안. 목적격이겠죠. 여성 단수 목적격. 그러니까 톤이 아니라 여성 단수 목적격인 텐 카르디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사를 이제 바로 배우고 나서 이걸 바로 접목을 시키니까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 충분하게 관사 이거 도표 나온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먼저 명사에 나온 어미 변화에 따라서 성가수와 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요거에 따라서 일치만 시키면 돼요. 대입만 시키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좀 반드시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천천히 수업 배우신 내용을 접목시켜서 이제 연습 문제를 꼭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번역에 적합한 헬라어 단어에 표시하시오. 1번에 보면 그 영혼에게라고 해서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네요. 그죠? 근데 일단은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으니까 1번은 아니에요. 왜? 관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스냐, 테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할 단어가 명사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에게라고 쓰였잖아요. 에게. 뭐뭐에게. 이거 어떤 격일 때 이 에게라고 해석이 되죠? 역격일 때 에게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제 여성 단수 역격인데 그러니까 역격이 어미 변화를 찾으면 돼요. 영혼 에게가 역격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A의 이웃하기 성플레스 이게 역격 표시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역격에 맞춰서 여성 단수 역격이니까 관사도 역시 태가 오는 거죠. 태 푸시케. 이 뜻이 그 영혼에게라는 거죠. 이 마지막 세 번째가 1번의 해석에 해당되는 해당 단어입니다. 그 2번 볼게요.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라, 기쁨.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게 의예요. 소유격 의죠. 그러니까 소유격을 찾으면 돼요. 소유격 단어는 뭐예요? 어미. 아스죠, 아스. 그래서 카라스. 카라스. 첫 번째 단어가 맞겠고요. 세 번째, 그 소리들이. 관사가 와야 돼요. 세 개를 보니까 관사가 다 왔네요. 그러면 소리들이라고 해서 이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이거 주격인데 그냥 주격이 단수 주격이 아니라 손이 들이니까 복수 주격이죠. 복수 주격. 복수 주격이니까 아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어미가 와야 돼요. 아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이 폰아이 그 소리들이. 자, 4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당연히 목적격이겠죠. 을을 목적격. 목적격이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에서 목적격 어미가 뭐가 쓰였냐? 안이 목적격 어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피안 1번이 맞다. 첫 번째가 맞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5번 보시면 의를 위하여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이것도 역격이에요. 역격. 그러니까 요 디카요스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기본으로 파생된 이 단어에서 역격을 찾으면 돼요. 역격이 뭐예요? 맨 마지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카요스네 의를 위하여 단수 역격.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배운 관사를 숙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어려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처음 이제 바로 관사를 배우시고 나서 이거 바로 연습 문제를 푸시려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절대 어렵지 않고 천천히 곱씹으시면서 그리고 요 표를 옆에다가 두시고 같이 이렇게 찾아가시면 금방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날 배운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필요에 의하면 연습 문제를 첨부를 해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래야지만 이제 숙지가 연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헬라어 단어, 오늘은 이제 헬라어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전혀 새로운 단어를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다룰 때 맨 뒷장에 명사에 관련된 단어를 정리해드린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느 정도 숙지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이제 낯이 익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단어야라고 생소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시는 것처럼 헬라어 단어도 기본적인 거 몇 단어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헬라어 이렇게 볼 때 또 아는 단어 나왔다. 나 이 뜻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 또 새롭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읽고 또 쓰고 그다음에 단어를 또 내가 문법을 분해하고 단어의 또 뜻을 알고 해석이 되고 하면 사실은 또 그런 데서 소소한 행복이 또 오거든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부분 하나씩 이렇게 숙지를 하시다 보면 어느덧 어려웠던 헬라어가 조금씩 보이고 또 재미없던 또 그러한 또 단어들이 또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또 의미로다가 그래서 문법 분해하는 게 또 이렇게 이게 꼼꼼하지 않으면 또 문법 분해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헬라어가. 그래서 또 내 성격도 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진득하니 찾아가면서 하니까 또 이렇게 인내하는 훈련도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안팍으로 여러 가지 헬라어 공부도 하고 정신 수양도 하시고 또 참을성 넘으신 분들이 이참에 헬라어 공부하시면서 또 인내하는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든지 좋은 의미를 끌어다가 여러분들 절대로 헬라어 공부하실 때 흥미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6월 달인데요. 6월 달이면 마지막 이제 달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 1학기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나 한목도 모르는데 문법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문법을 분해하지? 그래서 이번 1학기 때에는 문법 분해하는 거는 제가 이제 시험을 안 낼게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알파벳 내가 이제 읽을 줄 아느냐, 그 음가와 뜻, 그리고 또 쓸 줄 아느냐 이걸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중요한 건 헬라어를 읽어야 되잖아요. 뜻을 알던 모르던 문법을 분해하던 분해할 수 없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느냐, 네, 알파벳과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느냐 요거에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법 분해 어렵다 스트레스 받아 나이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헬라어 1학기 때는 이제 이렇게만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성경 통독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까지 마쳤고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